개혁신당 창당 추진위원회 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배숙 대표님 모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모두에게 또 새로운 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 저희는 개혁신당 창당 추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대표의 보수 야합 가짜 개혁신당이 아니라 평화개혁 진짜 개혁신당을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평화개혁 진짜 개혁신당은 균형 잡힌 개혁으로 촛불 시민혁명의 뜻을 받들어서 적폐 청산과 국가 대개혁에 앞장설 것입니다. 균형 잡힌 개혁은 스케이트 선수가 좌회전할 때 오른손이 균형을 잡아주고 우회전할 때 왼손이 균형을 잡아주는 것처럼 성장과 복지의 균형, 세대 간,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동안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거나 깜빡이도 안 켠 채 차선을 바꾸는 식의 난폭 운전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평화개혁 진짜 개혁신당은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개혁 정당이 될 것입니다. 어제 저희들의 신당 추진 선언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해당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해당인이자는 본인입니다. 정체성이 다른 바른정당과 보수 야합을 하고 대다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를 강행하며 또 전당대회의 절차도 정당법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하자 있는 당규를 만들어서 밀어붙이고 있는 해당 행위를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당 행위자는 안철수 대표입니다. 또 어제는 또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문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도 확정되었습니다. 남북 당국의 전향적인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저희 진짜 개혁신당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적 성공 개최를 위해서 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서 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남북 당국에 요청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지금은 평화를 이야기할 때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줍니다. 지난 20일 종로여관에서 일어난 끔찍한 방화 사건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한 번의 무차별 대상 범죄로 현재까지 6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방화 사건에서 보듯 무차별 대상 범죄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는 엄정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번 방화 살인에 주치 감형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무차별 대상 범죄 DB를 구축하고 심층 분석으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신이 억울하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는 사회를 꿈꾸면서 이번 참극에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슨 의원님? 잘했네. 박준현 최고님.
우리 정치는 심각한 승자 덕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남 출신이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포함해서 모든 당의 당대표가 영남 출신입니다. 이런 기형적인 승자 독식 구조를 깨기 위한 출발로서 국민의당은 다당제를 지향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당제의 핵심인 공존과 합의 민주주의가 당내에서부터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당대표와 당권파들에게 원외위원장들은 일괄 사퇴의 대상이었고 의원들은 의정활동으로 당대표를 빛내줄 일꾼들이었을 뿐 의원총회의 결의는 가볍게 무시되었습니다. 역량 부족으로 대선에 패배한 후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정기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박지원 대표가 4개월 만에 자진 사퇴하고 측근들의 조작 사건으로 당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대선 패배 후보가 오히려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국민의당은 와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이 당대표가 되어 1, 2개월 안에 지지율 20%로 올려놓지 않으면 당이 소멸한다고 협박하여 당대표가 되었고 당대표가 된 후 지지율이 더욱 떨어지자 당대표 사퇴 압박을 비껴가기 위해서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강행하며 군사 독재식의 정책 재신임 투표를 밀어붙이고 그것을 빌미로 의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합당 전당대회를 온갖 편법, 불법, 꼼수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유승민, PK, TK, 브로맨스, 쌍두체제가 영호남 화합이니까 남북 화해를 바라는 호남은 따르라고 말합니다.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합당파, 당권파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재신임 투표를 거쳤으니 당원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라고 강변합니다. 예, 히틀러도 법에 따라 독재했습니다. 결사의 자유 정신에 따라서 정당 내부 사정에 법원이 개입을 자제하는 점을 철저하게 악용해서 법도 필요 없고 당원도 필요 없고 정당한 절차도 필요 없고 경우도 없고 도리도 없고 책임도 없고 오로지 창업주 오너 마인드로 영남 패권 정신에 충실한 작금의 합당 강행이야말로 군사독재 이후 새로이 등장한 신종 구태 정치요 신종 독재 정치입니다. 창업주 오너는 드디어 당의 비례대표가 당의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당의 자산이기 때문에 합당에 반대한다 해도 억지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산의 뜻은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입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 개인의 혹은 안철수, 유승민 당이 소유한 유형의 재산입니까? 국민의당에 표를 주신 유권자들 중 바른정당과 합당하라고 표를 주신 유권자가 몇 %이겠습니까? 국민의당에 표를 주신 유권자들이 바른정당과 합당에 반대하는 비례대표는 의원직 사퇴시키라고 표를 주셨습니까? 정체성 논란이나 당내 이견이 없더라도 합당이라는 것은 표를 주신 유권자의 뜻을 거스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정체성 논란이 이렇게 크게 불거지고 당내 논란을 넘어 분당에 이르는 지경인 합당 강행은 국민의당에 표를 주신 유권자들, 특히 범호남과 개혁표심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제 개혁신당은 촛불민심 이후 새롭게 펼쳐진 개혁 경쟁의 광장에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박정희의 유신 독재 이래로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해서 펼쳐져 온 수십 년간의 호남에 대한 마타도어와 영남 비주류가 2차 가해 논리로 만든 호남 중진 구태론과 호남 후보 불가론으로 완성된 호남 고립 구도를 상기시키면서 또다시 안철수, 유승민 대표는 호남을 겁박하고 얼릅니다. 수십 년간 영남 패권을 위한 전가보도였던 호남 고립 구도를 또다시 꺼내든 것을 보니 개혁신당 창당이 영남 패권을 끝장낼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서광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영남 패권이 존속하는 한 양극화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패권과 모든 차별과 모든 독식과 모든 양극화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대표는 더 이상 다당제를 들먹이지 마십시오. 다당제의 목표인 공존과 합의민주주의의 첫 출발은 영남 패권주의의 극복입니다. 호남은 차별의 고통을 민주화로 승화시켰고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을 통해서 공존의 정치를 손수 보여주셨으며 범호남은 영남 대선 후보에게 수차례 몰표를 줌으로써 공존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범호남과 개혁 세력이 그 자격으로 다당제의 기치를 들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승자 독식, 영남 독식을 저지하기 위해서 피해자인 서민, 농민, 청년, 여성, 호남, 충청, 강원, 제주, 경기, 서울, 강북과 연대해서 차별과 배제와 소외가 없이 각자가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가져가는 공존과 합의의 대한민국을 기필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손정배 의원님, 박준영 의원님, 그쪽부터 올라가겠습니다. 예. (28년) 전 오늘이 김영삼 당시 총재가 상당 합당을 한 날입니다. 28년 전에 3당 야합과 지금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합당, 아마 결국은 합당 미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만 이 합당 추진은 판박이입니다. 안철수, 유승민 대표는 자유한국당과는 합당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형식적인 합당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세 세력, 자유한국당까지를 포함하는 세 세력이 모두 냉전, 수구, 기득권을 추구하고 적폐청산과 개혁을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를 실패로 몰아가려 한다는 점에서는 판박이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유승민 합당 시도, 또 김영삼 총재의 3당 야합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28년의 세월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첫째, 보수 야합입니다. 둘째, 개혁 세력 일부가 결국 기득권 세력에 투항하는 것입니다. 개혁을 바라고 지지해준 국민, 유권자에 대한 배신입니다. 박주현 의원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반호남의 지역 패권주의를 강화하는 아주 망국적인 일입니다. 3당 야합은, 김영삼의 3당 야합은 1980년 6월 항쟁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안유 야합, 보수 야합은 촛불 국민혁명을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반역사적 시도입니다. YS의 3당 야합으로 적폐청산과 개혁을 수십 년 지연시켰습니다. 87년 6월 항쟁의 성과가 다시금 살아나는 데는 30년 가까이가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철수, 유승민 야합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지금 국민들이 열망하고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적폐청산 개혁의 역사를 수십 년 지연시키려는 반역사적인, 역사에 반하는 폭거라고 하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이 저는 우선적으로 정치개혁을 선도해서 주권자의 힘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지속적인 개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께 주문하고자 합니다. 어느 분의 새정치,
공허하고 기만적인 새 정치는 이제 폐기됐습니다. 먼저 민심을 그대로 따르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 개혁을 우리는 꼭 성공시켜야 합니다. 또한 권력구조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그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직접 민주주의를 반드시 강화하는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개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국민투표 등이 있습니다만 국민투표의 요건이 매우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것도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을 붙일 수 있다 정도인데 국민투표를 대통령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가 원하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직접민주주의 장치로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 발안, 국민 소환 이것들도 없어졌던 것은 새로 만들고 그걸 강화해서 이 대의정치 대통령과 국회가 국민의 뜻과 어긋나게 갈 때 또는 국민이 바라는 일을 제대로 못할 때 국민들 스스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의 장치로서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의 정치 참여도 확대해야 합니다. 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이와 함께 피선거권도 18세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년들이라고 해서 공직선거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이나 안 돼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아마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피선거권이 2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8세부터 납세, 병역 의무를 지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상으로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공무당림권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심지어 고등학생이 시장에 당선돼서 아주 훌륭하게 시정을 이끌고 이런 사례들조차도 있습니다. 또 의회의 경우에는 선진국에 이미 20대 초반의 국회의원들조차도 수없이 많이 있으면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반영하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도 18세로 하는 18세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그런 개혁을 우리 개혁신당이 선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세 분이 말씀했는데 20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은 정말 무형의 자산입니다. 다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참석해 주셔서 유로 있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순서대로요. 박준영 우리 오늘은 두 분 원외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열 위원장님, 국무위원장님, 부산의 배준열 위원장님, 대제부석의 국무위원장님 두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 시당을 맡고 있는 배준열입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부산은 특이한 지역적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당원들이 통합을 원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고, 저는 이제 부산시당위원장으로서 당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제가 이제 부산은 적폐의 대상이 일단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세력들이 연합은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적폐를 물리칠 수 있는 모든 제 정당과 제 세력들이 다 모여서 부산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앞장서서 제가 부산에서는 전국에서는 제일 먼저 연대를 주장하고 그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의 당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통합을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특히 상무위원회, 운영위원회, 또 지방의원, 그리고 지역위원장 협의회에서조차도 계속 저에게 이제 압력을 계속 넣고, 그렇지 않으면 시당위원장을 사퇴하고 당을 떠나라, 이렇게까지 강력한 압력을 넣고 해서 또 지역에 계신 당원들과 의논하는 과정에서 그럼 지역위원장들과 지방의원들이 그럼 배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 때까지만 좀 통합을 반대하지 말아달라, 이런 협상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깊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하고 실제로 제 의중은 아니지만 통합에 대해서 지역 당원들이 원하기 때문에 지역 정치를 하는 정당인으로서 당원들의 의견도 존중한다라는 그런 기자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16일, 17일까지 그렇게 해서 또 우리 같이 신당을 창당하는 선배 당원들과 함께 의논도 하고 고민도 같이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18일 아침에 안철수 대표, 유승민 대표의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을 무시하고 결과의 효율성에 매몰된 합당성 기자회견을 보고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등목조차 무시한 그 내용을 제가 한 10번 정도를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수십 차례의 사선을 넘나던 우리 당 원로님들과 또 호남 중진들을 구태 세력으로 매도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보고 이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정치 도의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자유한국당과의 최종 통합을 위한 중간 단계임에 틀림없다고 저는 또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북 문제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화해와 평화 공존을 무시한 듯한 그런 두 대표의 남북 관계에 대한 정치 노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납을 할 수가 없어서 결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어쨌든 몇 년 전에 우리 또 문바들과 싸우고 저를 믿고 나왔던 우리 부산에 있는 지방 의원님들, 또 힘들겠지만 이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대상자들과 지방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을 제가 열심히 설득시켜서 우리 신당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또 이 개혁신당이 호남 신당이만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력히 설득시키고 그러는데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고민과 그 과정이 있었는데 아무튼 오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경례. 저 또한 우리 배준현 시당위원장처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니 대전에서 아주 대서특필돼가지고 홀로 외로이 싸운다고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길을 잇고 새 길을 여는 사람이 되고 싶은 공연입니다. 흘러간 옛 노래는 술상의 18부분으로 불려질 수는 있어도 다시 히트할 수는 없습니다. 안철수의 새정치는 유승민과 보수 야합의 길모퉁이로 꼬부라져 돌아가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로 상여소리를 내며 떠났습니다. 안철수의 새정치와 국민의당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의 창당정신은 개혁신당을 통해 더욱 선명하고 또렷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정의롭고 위대한 개혁신당의 촛불은 구태하고 비민주적인 안꼼수의 정치를 거대한 들불이 되어 잿더미로 소멸시킬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좋은 학습 내용을 제공하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정치사에서도 안철수 대표처럼 정치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조류 인플루엔자 A야로 수십만 마리의 오리를 살처분 매몰하고 있는 오리만 매몰할 것이 아니라 썩은 당, 썩은 정치인도 함께 매몰시켜야 한다 이렇게 외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안철수 대표는 우리에게 정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큰 가르침을 주시는 어른이십니다. 어느 정당이 외연 확장 전국 정당을 거부하겠습니다. 애당초 태생이 다른 두 유전자는 불행한 사생활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80년대 전두환의 행태를 풍자한 영화 완장을 기억하십니까? 주인공이 양어장을 감독하면서 가전 권세를 부리다가 허망하게 끝난다는 내용입니다. 대사 중에 부어리는 눈에 뵈는 완장은 기중 별 볼 일 없는 것이여 핫발이 되냐 차는 것이여 진짜 배기 완장은 눈에 뵈지 않는 법이여 라고 질타하는 술집 작부 부어리가 말을 합니다. 요즘 안철수 대표 주변에 썩은 동아줄 완장을 차고 불나방처럼 설치는 꼴을 보니 정말 한심하고 측은한 생각까지 듭니다. 개혁신당은 평화와 개혁 그리고 민주와 정의의 깃발을 들고 국민 속으로 하방하여 새정치의 길을 열 것입니다. 국민은 정치인이 꽃길을 걷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가시밭길을 선택하고 걸을 때 국민은 우리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것입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슈피트의 창조적 파괴를 상기해야 됩니다. 컨테이너 막사를 만든다든지 사건 현장으로 가는 이동정당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당, 우리 개혁신당은 가지 않는 길을 가서 국민의 감동을 불러내야 됩니다. 국민은 국민의 염원을 담은 개혁신당은 도도히 흐르는 정치 역사에 새로운 다당제를 열어 진정한 새정치의 패러다임으로 국민을 자유롭고 행복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의 통일과 집단지성은 지구상 어느 것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대표하는 우리는 간절한 의지, 담대한 대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의지는 적들을 방황하게 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혼란 속으로 묻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듣기 오신 이영주 의원님 한번 서시겠습니다. 윤영희 카메라 순서가 있어가지고 윤영희 의원님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다음에 한다. 박지원 대표님. 어제 TV를 보면서 우리 개혁정당이 창당돼서 어디로 가야 될 건가 그 하루 뉴스에 다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사전 파견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당의 강남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환영하고 정부에서는 불편 없이 잘 안내하려고 하지만 일부 야당에서는 갖은 험담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마치 파토내야 시원하다 하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개혁정당은 이러한 긴장된 남북관계를 교류 협력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언젠가는 통일을 가져오게 하고 북한 핵을 해결하는 당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한 어제는 현성월과 함께 MB가 보기 싫을 정도로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그런데 MB의 특징은 가장 측근들이 그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김희정 전 부속실장, 당선 1등 공신인 정두원 전 의원들이 사실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미숙한 청와대에서는 불필요한 대응을 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가만둬도 검찰이 잘 모셔갈 건데 김윤옥 여사 4천만 원짜리 명품을 샀다 하는 것으로 본질을 흐려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개혁정당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집권을 하면 어떻게 비리를 막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하고 지금 헤어지려고 하는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 뭐 커플 머플러 쓰고 나온 것까지는 보겠는데 어제는 커플 티셔츠 입고 나왔어요. 더욱 과거는 안철수 대표가 우리의 개혁신당 창당은 해당행위다. 내가 대표로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저는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해당 행위를 한 것은 안철수 대표이고 불법 행동을 한 것은 안철수 대표입니다. 그러나 착시 현상이 있어서 그것이 만약 이 박지원이 해당 행위를 본다면 오늘 당장 제명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영광스럽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유승민 조합은 뭐 서울시장, 당대표, 또 공동대표 된다는 보도가 있지만 안 되는 조합입니다. 한 가지 오늘 아침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이 통합 반대파로 훨씬 더 많이 갈 것 같다 하는 진실을 말해주는 국회의원도 그쪽에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당 의원들은 아직 현역 의원들이 일부에서 나옵니다. 중재파 의원들이나 반대파 의원들에서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좀 자제하고 우리 스스로가 더 큰 정치를 하고 더 큰 포용을 위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하고 또 일부에서 원내지역 위원장들이 중재를 해서 전당대회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부결시키자라고 하는 것은 일부의 가치도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안해도 하지 말고 무소의 꿀처럼 개혁정당, 신당의 창당 길로 매진하자. 조배숙 대표를 중심으로 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이나 하실 말씀 없습니까? 김기호 위원장님 어저께 김복동 위원장 전화했어요. 예, 확인해 주시죠.
우리 원래 당지모라고 당을 지키기 위한 원외위원장들 모임의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함께 활동을 하셨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같이 가까운 위원장께 그걸 위임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래서 위임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우리 김복동 위원장님 그 지역 상황이 종로의 그 여관 화재 사건에 그 돌아가신 분이 또 당원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정신이 없는 와중이었고, 또 그런 중에 이제 전화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가 됐노라고 얘기를 하시고, 추후에 또 전화를 해서 그 큰 길에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정호준 서울시당 위원장도 서울시당 위원장들을 전부 모아서 식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하겠다. 예, 다른 의원님들 또 위원장과 말씀 이것으로 이재명